1967년 8월 27일 미국. 이른 아침부터 숙련된 스카이다이버 약 30명이 오하이오주 웨이크먼에 위치한 오트너 비행장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스카이다이빙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날은 특별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란 바로 개조된 B-25 미첼 폭격기에서 2만 피트 상공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흔치 않은 고고도 점프였습니다. 당시 스카이다이빙은 비교적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였기에 열성적인 팬들은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해당 B-25 폭격기의 소유주인 밥 칸스가 과거 유료 에어쇼에 협력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스카이다이빙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점프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사된 행사였습니다. 이 소식에 오하이오 전역에서 실력 있는 스카이다이버들이 몇 주 전부터 기대감을 품고 몰려들었고, 이들 모두는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어떤 공식 단체의 후원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고도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후 낙하산을 펼치는 스포츠입니다. 이날 참석한 다이버들 중 17명은 미국 낙하산 협회 USPA의 회원이었고, 참가자 전원은 최소 70회 이상의 점프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7명은 무려 200회 이상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땅 위에 착지하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물 위에 착지해본 경험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는 어떤 행위나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인 책임 면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모든 참가자를 비행기에 태우려 했으나 B-25 폭격기의 뒷부분이 무게로 인해 과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조된 기체에는 좌석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조종사 칸스는 경험이 비교적 적은 다이버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장 숙련된 20명만을 탑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10명은 탑승하지 못하게 되었죠. 비행을 앞둔 다이버들은 점프 고도를 사전에 계획했는데 앨런 홈스테드와 레리 하트먼 2명은 3만 피트인 약 9,100m에서 나머지 18명은 2만 피트인 약 6,100m에서 점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오트너 비행장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편 당시 비행장에 있던 테드 머피는 자신이 소유한 세스나 경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인원 일부를 태우고 12,000피트인 약 3,600m 상공에서 다이버들의 점프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경 20명의 스카이다이버를 태운 B-25 폭격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목표 고도인 2만 피트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 고도에서의 기온은 섭씨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로 매우 추웠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단열재나 난방시설이 없었기에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점프슈트 위로 두꺼운 단열 의류를 껴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 짙은 구름층 때문에 조종사가 지표면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스카이다이버들을 정확히 목표 지점인 오트너 공항 상공에 떨어뜨려야 했지만 조종사는 짙은 구름으로 인해 지상 상황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관제센터에 연락한 뒤 비행기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갈 방향을 지시받아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관제센터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아 길을 찾아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는 조종사가 사용하던 장비가 구식이었던 점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관제센터와의 통화와 내비게이션 기능 작동을 동시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조종사는 이 사실을 관제사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제센터에서는 근무 교대가 일어났습니다. 새로 당직을 맡은 관제사 앵겔 스미스는 레이더 화면에서 세스나의 위치를 B-25 위치로 오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스미스는 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종사 칸스에게 지시를 내렸고, 조종사는 자신이 목표 지점인 오트너 공항 상공으로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B-25는 목표 지점에서 약 20km나 떨어진 이리 호수 상공 위에 있었습니다. 이리 호수는 북미 5대 호 중 하나로 부피는 작지만 면적은 여의도의 약 8,800배에 달하며 호수 내의 파도가 일고 방문객에게는 마치 바닷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의 내해나 다름없는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조종사 칸스는 착각한 위치에서 비행 속도를 시속 230km에서 160km로 줄이고 기체 뒷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가까이에서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떨어지는 자유 낙하 기동을 수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동시에 점프해야 했습니다.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18명의 스카이다이버가 열린 4군데의 문을 통해 순식간에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뛰어내린 곳 아래가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구역은 빛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래 상황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스카이다이버들은 구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스나기는 B-25와 같은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첫 18명이 낙하한 후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B-25 기체도 스카이다이버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자유 낙하하며 구름층을 통과했고 약 4,000피트 상공에서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스카이다이버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래에 펼쳐진 것은 착륙 지점이 아닌 해안에 인접한 이리 호수였습니다. 그들이 호수까지 떨어지기까지는 대략 3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카이다이버들은 물에 뜨기 위해 부츠, 무거운 옷, 그리고 기타 모든 장비를 최대한 상공에서 벗어 던지며 물에 착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이다이버들은 물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떨어진 인원들은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었으며 당시 호수 상황은 파도가 거칠었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물에 떠 있기에는 매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벗어던지지 못한 낙하산, 부츠, 무거운 장비들과 낙하 전에 착용한 두꺼운 단열 의류가 물에 젖으면서 엄청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카이다이버들은 물 위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지상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서 밝은 색의 낙하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차례대로 물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해변 근처에 있던 해안 경비대 폴 포터는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구조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30척의 보트가 수색에 나섰지만 차가운 수온과 강한 바람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상공에서 BEO는 아래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계획인 3만 피트 위에서 낙하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두 스카이다이버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약 20분 뒤 그들은 의도했던 강화 지점에서 성공적으로 낙하했습니다. 그 사이 18명의 스카이다이버 중 버나드 존슨과 로버트 코이는 물에 뜨기 위해 절망적으로 노력했지만 남아있는 장비들이 그들을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희망이 사라지는 듯 했을 때 멀리서 개인 어선 한 척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곧장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두 명이 이번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으며 나머지 16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결국 시신으로 수습되었습니다. 이후 물에 떠다니는 다른 장비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망한 다른 인원들도 구조된 다이버들과 비슷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조사 결과 이 치명적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관제사 앵겔 스미시, 레이더에서 세스나기를 B-25로 오인하여 잘못된 위치를 통보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조종사 칸스는 지표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점프를 감행했고 장비의 통신 및 항법 동시 불가라는 장비 한계를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NTSB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지표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점프하는 것은 FAA와 USPA의 규정 모두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지만 스카이다이버들도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름 속 점프를 감행했기에 잘못이 없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코이는 사고 직후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두었으며 사고기 B-25는 1970년 다른 조종사와 함께 추락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리 호수 참사는 가장 치명적인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